안녕하세요. 대치동 장원장입니다. 스마트맘을 위한 필수 채널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치동 장원장. 이번 편은 최신 교육 정보, 두 번째 에피소드죠. 대입 정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증 학부모님들을 위한 대입 정보.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의대 자퇴? 의대도 자퇴하나요? 요거 기사. 그리고 9월 모의고사를 봤죠? 9월 목표 가채점에서 배치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점수를 받아야, 즉, 몇 개를 틀려야 내가 의대를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가, 요거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수능 응시 통계, 이번 수능 접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어떤 과목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지망했는지 이런 것들 진짜, 왜냐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부터 알아야 되는 정보라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첫 번째 9월 9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블랙홀 의대도 자퇴생 37개대 123명 4%. 단국대, 대구 카톨릭대, 건영대 톱3 자퇴를 한다고? 의대식이나 가서 대박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2020학년 의치안수 자퇴율 보면은 8개 치대에서 제저 522명 중에서 47명이 자퇴해서 9%의 자퇴율을 달성했어요. 수의대 10개에서는 7.82%, 11개 한의대에서는 5.98%, 37개 의대에서는 4%. 총계가 평균 5.28% 정도, 즉 256명씩이나 자퇴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원이죠. 왜 그랬는지 우리가 좀 이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지 도대체? 의대 자퇴라는 건 이제 상위권 의대를 재도전하기 위한 의미가 좀 큽니다. 보면 의대에서 페이닥을 할지 개업의를 할지, 왜냐면 페이닥을 한다 그러면 내가 나온 의대에서 그냥 대학병원 가도 되고요. 기회들이 꽤 있는데, 페이닥을 한다, 그러니까 개업의를 한다 그럼 내 타이틀이 되게 중요해요. 나 서울대 의대 나왔어, 영대 세브란스 의대 나왔어, 세브란스 나왔어,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개업의를까지 생각하면 학벌을 더 높이는 게 좀 더 필요하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는 병상수 많은 학교들, 병상수가 많으면 뭐고, 병상수라는 게 뭐죠? 의대에 대학병원이 있잖아요. 그 병원에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침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병상수가 많으면, 그러면 내가 졸업한 다음에 거기 가면 되잖아요. 안정적이에요. 그게 되게 적으면 위험하죠, 오히려. 그래서 예전에 그걸 많이 봤는데 지금은 학벌로 많이 넘어갔습니다. 예전은 더 좋은 학교를 지망하는 게 좀 더 트렌드가 됐고요. 그리고 정시가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그래서 의대 뽑을 때 정시도 많이 뽑는데, 정시에서 내가 학교 진짜 0점 몇 점 차, 1점 차로 학교 의대가 완전 바뀌는 거예요. 내가 진짜 1점만 더 맞았어도 연대 의대 갔는데 그 1점이 약간 아쉬워서 그냥 연대 의대를 못 가고 다른 의대를 갔어요. 이러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재도전을 해보는 거죠. 꼭 자퇴를 하지 않고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치로 이 정도 드러났으면 사실 그 이면에 그렇게 숨어서 준비하는 제 친구들 많이 그랬어요. 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증가될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어요. 자퇴생들이. 왜? 약대 학부 선발하면서 옵션이 더 많이 늘었죠. 그리고 이제 의대를 실제로 가봤는데 좀 안 맞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 친구들은 이제 다른 학교에 대한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약대라는 옵션이 하나 늘었잖아요. 그러면 자퇴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죠? 우리가 정시 볼 때 박이 터지겠죠. 재수생들이 많아지는 거니까. 거기다 뭐예요? 완전 최상위권 재수생이잖아요. 이런 친구들과 함께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역들은 정시까지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수시로 가능하면 의대를 간다, 이런 목표를 두시고, 의무 선발 비율,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서 이런 거 말씀드렸죠. 지역 의대들 되게 좋은 학교들 의무 선발하고 있으니까 거기 예쁘게 들어가서 미래에 좋은 의사 돼주시는 목표를 세우시는 것도 굉장히 현명하다고 봐요. 이런 상황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6일 베리타스 알파 기사입니다. 9월 모평 가채점 배치표, 의대 빅5 296점, 서울대 경영 289점. 의대 빅5가 제일 높기 때문에, 제일 높은 학교가 296점이고 서울대 경영이 인문계열에서 제일 높은데 289점이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좀 보는 거죠. 자연계열, 인문계열 이렇게 나눠져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볼 건데, 원점수 기준으로 이제
배치표라는 게 뭐냐면 점수, 원점수 또는 표준 변수도 나중에 수능 보고 나면 표준 점수까지 여기 넣어가지고 몇 점 정도 받아야 내가 그 학교를 갈 수 있어. 요걸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 배치표 보면 297점 받으면 서울대 의학과, 연세대 의학과. 그리고 296점. 그러니까 297점이 뭐죠? 수능이 2점 또는 3점짜리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수학에서 4점짜리도 있지만 그러면 한 개 3점짜리 이내 틀려야 서울대 의예, 연세대 의예 가는 거야. 진짜 한 개만 틀려야 돼. 그 이상 틀리면 그냥 안 돼. 가고 싶어도 못 가. 연대 의대 못 가. 그리고 이제 2점짜리 2개 정도 틀렸을 때 이제 2개 틀렸는데 2, 3점짜리 틀려서 5점 틀려도 안 돼. 2점짜리 2개만 틀려야 카톨릭대 의예, 성균관대 의예, 울산대 의대를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문계열 또 볼까요? 그리고 커트를 좀 보면 인문계열 보면은 자 289점 딱 이 정도 점수까지 나오면 서울대 우리 경영을 가볼 수 있어요. 그리고 287점 한 개 정도 더 틀리면 2점짜리 한 개 더 틀리면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굉장히 높죠. 사회심리학과 심리학과도 굉장히 높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281점까지 고려대 자전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치표 자세한 정보는 기사 참고하시면 너무 좋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럼 실제로 어느 정도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 생각하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년이 낮아도 상관없어요. 이게 실제로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친구들이 이미 중학교 때 꽤 그 수능 점수 기준으로 높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제가 선행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점 얘기를 많이 물어보셔서 도대체 몇 개 틀려야 의대 가냐? 한 개. 틀리면 서울대 의대 갑니다. 자, 그 이상 틀리면 못 가요. 그리고 연대 경영은 한 2, 3점짜리 섞어서 3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볼 거 수학 표본 등급표가 있습니다. 수학 표본 등급표 제가 왜 봤냐면 우리가 선택을 하죠. 이번 통합 수능이잖아요. 수학을 다 같이 보는데 선택을 그 중에서 자기가 이제 기하를 할지 미적분을 할지 확률 통계를 할지 선택을 해야 돼요.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이제 등급 분포를 보면 1등급을 받은 친구들 중에서 미적분이 84%예요. 뭐죠? 이과. 그리고 기하를 받은 친구들이 9%까지 해서 이게 이미 90%가 넘쳐. 그리고 대부분 문과 학생들 확률 통계를 선택하죠. 당연히. 왜냐면 미적분이 공부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기 1등급이 많으니까 문과인데 미적분 선택해 이런 선택은 할 수 없습니다.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6.9% 학생 그래도 살아남았어요. 문과 학생들이 6.9%가 1등급을 받았네요. 겨우겨우 힘들게. 요번 그 구모 기준이에요. 요거 좀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채점 기준표는 그 서울시 산하 서울 중등 진학지도 연구회 자료를 기초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완전 전수조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기준점을 알아두시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자, 교육뉴스 읽어주는 장원장. 자, 여기 의대 빅5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빅5 아까 정리해드린 겁니다. 서영, 카, 성울 기억해두세요. 서울대, 연대, 카이스트, 성균관대, 울산대 이렇게 빅5 5개 학교가 최고 의대로 저희가 손꼽고 있고요. 그래서 의대 목표로 한다 이러면 지역의대 가려는 학생 말고 그냥 의대를 목표로 한다 이러면은 이런 5개 학교를 먼저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98점, 297점 이게 뭐죠? 원점수 300점 기준인데 300점 기준이 뭐냐면 수능에서 자 국어 100점, 수학 100점 그리고 탐구 과목 2개를 선택하죠. 그 2개 각각이 50점씩입니다. 영어는 제외예요. 왜 영어는 제외일까요? 절대평가니까. 한국사도 절대평가니까 이 원점수 기준에선 제외하게 됩니다. 그 어느 정도 점수만 넘으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 탐 2가지 과목 합해서 총 3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몇 개만 틀려야 되는지가 이제 배치표 기준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 왔으면 좋아요 눌러주셔야 되겠죠. 제가 열심히 찍고 있으니까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소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입 정보 9월 6일 베리터스 알파 기사입니다. 2022 수능 수학 이과 비중 46.8% 사상 최대 N수생 검정고시 29.1% 15만 명 육박. 지금 이 트렌드를 좀 감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정보 퍼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설명회나 입시 설명 이런 데 가면 막 전문 용어 낭비하면서 막 어려운 거 막 알려주고 되게 힘드니까 열심히 공부하세요, 등록하세요 이러는데 거기에 겁먹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겁먹을 필요 없으시라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 과목 이런 거 고를 때도 왜 기준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능 응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2022 학년도에, 학년도라는 게 뭐죠? 2022 학년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수능은 2022 학년도 수능입니다. 내년 입학생을 위한 수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합계가 50만 9,821명으로 1만 6,387명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자, 재학생들의 증가폭도 있는데 재학생이 이제 어떻게 되죠? 70.8%, 70.2%인데 졸업생이 13만 4,834명 그리고 검정고시가 1만 4,277명으로 자, 졸업생 검정고시 많이 늘었어요. 다 늘었어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예전보다 올해 50만. 근데 요거 감 잡으시는 게 50만 내가 1등급 찍으려면 50만 중에 몇 퍼센트 해야 돼요. 이런 거 생각해두면 되게 좋죠. 그래서 기준점을 드리는 거예요. 50만이고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요게 아닙니다. 응시 학생 많아진 거는 도전을 많이 한다는 얘기니까 재수생들 많이 는다는 얘기는 하죠. 근데 미친 듯이 많이 느는 건 아니에요. 또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선택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에서 어떤 선택 과목을 공통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죠. 국어랑 수학을 할 때도 내가 수학에서 내부에서 선택을 뭐 미적분할지, 기하를 할지, 확률통계를 할지, 뭐 문과, 이과에 따라서 선택권이 달라지지만 이런 선택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리고 탐구 과목도 정말 중요하죠. 대학에서 어떤 탐구 과목을 요구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또 나는 좋아하는 과목인데 실제로 1등급 받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럼 그 과목을 내가 탐구 과목 메인 선택 과목으로 생각하면 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모수가 굉장히 적으면 내가 노력을 해도 1등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자, 문과 먼저 볼게요. 생활과 윤리, 윤리화사, 한국제의, 세계제의, 동아시아사, 세계사, 경제, 정치화법, 사회문화 이래가지고 총 9개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크게 볼 수 있는 거? 자, 큰 비중이 제일 많은 걸 보셔야 돼요. 생활과 윤리 32.49%, 그리고 끝에 보시면 사회문화가 30.6%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생윤사문 제일 많이 선택해요. 모수가 많기 때문에 1등급 받을 확률도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 따라서 내가 엄마 나는 경제에 관심이 있어, 법정 관심이 있어 보면 경제 1.39%, 그리고 볼까요? 정치학업 6.31%, 미래 법관이 되고 싶어 했는데 1등급 못 받으면 어차피 법관 못 되죠. 법관은 될 수 있지만 법관 되는데 좀 힘들어지죠. 내가 더 좋은 학교 가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내가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서 선택하는 건 현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가 30% 육박하기 때문에 두 개를 선택 과목으로 선택하는 게 문과에서는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경제, 정치와 법 이런 거는 1%, 6%, 세계에서 4%, 동아시아사 5%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확고하게 100점 다 맞아서 그냥 어쩔 수 없이 1등급을 탈 수 있다. 이런 경우 빼고는 선택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더 관심이 많으신 영역이 어디죠? 당연히 이과죠, 이과. 자, 이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과 자세히 보시면 자, 물, 화, 생,지 1, 2 이래서 8과목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생명과학이 30%, 지구과학 1이 30%, 둘 다 30%, 둘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근데 그 와중에 화원과 물리원과 화원이 지금 거의 비슷해진 거예요. 13.9랑 16.5로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 진짜 물리랑 화학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생지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테크트리죠. 즉 중학생인데 내가 선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내가 선택 과목으로 할 생각하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게 괜찮은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근데 물론 내가 물리랑 화학에 굉장히 강한 특기가 있고 잘해. 의대 가고 싶어서 화생 테크트리 간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런 자기가 기호가 되게 명확하지 않고 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을 굉장히 많이 선택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화학이 계속 좀 많이 줄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물리랑 좀 비슷해졌네요.
자, 그리고 투 과목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투 과목은 거의 0.75, 0.81, 1.6, 0.88 굉장히 적죠. 이런데 선택 과목이 적어지고 왜 적어지냐면 투 과목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점이 없어요.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선택한 친구들은 투 과목을 거의 필수를 했어요. 올해까지. 근데 서울대가 어떻게 발표했죠? 이제 투 과목 없이 원 과목도 서울대를 넣어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투에 가산점을 줄 거야 라고 얘기했죠. 근데 리스크가 있죠. 등급이 너무 낮게 나오면 아이들이 너무 적어서 그러면 투 과목을 선택한 이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투 과목은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 결정할 때 자, 특별한 기호가 없고 전략이 없다면 요거 알아두시고 요거 기반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등평 오늘 제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 보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최신 교육 정보 대입편 준비한 거고요. 자, 주간장 원장 다음 주 Q&A 있죠? Q&A 질문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뭐 입시뿐만 아니라 뭐 학습도 제가 정리해가지고 Q&A에 대한 좋은 답변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교육 고민 해결 코멘트로 질문 주세요. 자, 그러면 대치동 자원장 시즌 4 공유 부탁드려요. 오늘도 화이팅!